출장 중 교통사고 보상 전략. 밤낮 없이 일하다 당한 사고인데 오히려 내 돈을 써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한순간의 사고는 여러분을 업무의 영웅에서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이 놓치고 계신 출장 중 교통사고 보상에 숨겨진 진실과 자동차 보험의 치명적인 빈틈을 날카롭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피곤한 눈을 비비며 부산거래처 미팅을 위해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4시간을 달려 업무를 마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 피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찰나의 순간 평온했던 일상은 비명과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충격 속에 정신을 차려보니 허리 디스크 파열과 어깨 인대 손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전치 10주,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2주간의 긴박한 입원 치료가 끝났지만 앞으로 4개월 넘게 이어질 통원 치료는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 보험사는 당신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치료비를 삭감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해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 당한 사고인데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까지 직접 부담해야 한다니 억울함은 분노로 바뀝니다.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면 곤란하니 웬만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달라며 등을 돌립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함정이며 근로자를 철저한 고립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업과장 갑씨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20%라는 과실에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갑씨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반격하여 정당한 보상을 쟁취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갑씨는 중앙선을 침범한 졸음운전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상대의 명백한 잘못이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잡힌 경미한 신호 위반 하나 때문에 20%의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20%라는 숫자가 갑씨의 보상금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때 갑씨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첫째는 보험사가 권하는 대로 자동차 보험으로만 끝내는 익숙하지만 위험한 길입니다. 둘째는 산재보험을 먼저 신청하고 자동차 보험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전략적인 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은 바로 과실상계입니다. 갑씨처럼 20%의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가 1,000만 원일 때 2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거액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이 모순이 자동차 보험 단독 처리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산재보험의 대원칙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본인 과실이 20%든 50%든 치료비를 단 한 푼도 깎지 않습니다. 치료비 본인 부담금 영원, 이것이 국가가 보장하는 산재보험의 강력한 법적 권리입니다. 안타깝게도 갑씨는 처음엔 회사 눈치를 보느라 자동차 보험으로만 사건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범하는 전형적이고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장의 합의금 제한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치료가 길어질수록 이 선택은 뼈아픈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2주의 입원이 끝나고 4개월간의 통원 치료가 시작되자 보험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입원 기간만 휴업 손해를 인정하며 통원 기간은 일당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매일 병원에 가느라 일도 못하는데 수입마저 끊기는 절망적인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실 20% 때문에 치료비는 계속 삭감되고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장의 부상이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대가가 고작 수입 중단과 치료비 빚더미뿐인가 하는 자괴감이 갑씨를 덮쳐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재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다시 선언해야 합니다. 산재는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 전액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원 치료 기간에도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매달 지급하여 여러분의 생계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자동차 보험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박탈되는 성적순 장학금입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전액 지원 장학금입니다. 어떤 우산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갑씨는 전문가를 찾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출장명령서와 법인카드 내역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임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면 돌파 끝에 마침내 산재 승인이라는 승전보를 얻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삭감되었던 치료비는 전액 소급 보전되었고 통원 기간 4개월 동안 매달 월급의 70%가 통장에 꽂혔습니다. 20%의 과실은 더 이상 갑씨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찾은 뒤에야 갑씨는 비로소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우산을 써야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이라는 큰 우산으로 치료비 100%와 휴업급여를 챙기십시오. 그 다음 산재에서 주지 않는 정신적 위자료와 비급여 항목은 자동차보험이라는 두 번째 우산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보상을 위한 필승 전략입니다. 마지막 핵심은 장애급여입니다.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십시오. 연금으로 수령하면 자동차보험 측과의 공제, 계산 방식이 유리해져서 보험사가 여러분의 합의금을 뺏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수칙입니다. 첫째, 출장 중 사고는 무조건 산재입니다. 둘째,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산재보험을 우선 활용하십시오. 셋째, 장애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연금 전략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20년 경력이 과실 20%에 허무하게 깎이지 않도록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십시오.